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진입니다. 김건희 충격적인 녹음 파일이 또 계속해서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겨레 단독 보도가 좀 전에 나왔는데요. 국감장에 깽판을 치는 것 역시도 김건희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그 주요 증인이 당일, 그러니까 채택은 됐습니다. 그런데 당일 다 나왔는데 국감장에 출석만 하면 되는데 당일날 철회했다라는 것이 바로 김건희의 지시 때문이었다라는 것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 공개된 김건희 녹음 파일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좀 전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녹음 파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누나 저기 동훈이 형 전화번호 모르나? 누구? 한동훈이 형 전화번호 몰라? 한동훈? 응. 왜? 무슨 일 있어? 내가 좀 제보 좀 할 게 몇 개 있는데. 그럼 나한테 줘. 아니 아니. 나한테 준 게 아니라 응. 내가 번호 줄 테니까 거기다 해.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하라 그럴게. 그래요? 응. 그게 몰래 해야지. 그 동생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절대 조심해야 돼. 알겠어요 누나.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전화번호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응, 걔한테 줘. 그럼 걔가 글로 전달할게. 그래요? 예. 그게 낫. 자, 녹음 파일 이미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지금 계속해서 새롭게 공개되고 있는 김건희의 발언들을 들어보게 되면 MBC 스트레이트에서 보도됐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언론을 상대로 해서 확실한 어떤 탄압 메시지를 내는 녹음 파일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다 깜빵 보낼 거야 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내용들, 정치적 보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신들이 가만히 있어도 경찰이 알아서 이들을 잡아넣을 거다라는 어떤 확실한 메시지의 녹음 파일 도 들으셨을 겁니다. 게다가 방금 들으신 녹음 파일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왜 지금까지 이 한동훈의 휴대폰 포렌식 자체가 거부되었던 것인지, 왜 불가능했고 한동훈이 계속 끊임없이 거부를 했던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간의 판도라의 상자, 판도라의 상자이기 때문에 열리면 진짜 쟤네들 다 끝난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 내용에는 지금까지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정치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내용들, 이 이외에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들까지 쭉 다 공개가 됩니다. 내가 한동훈이한테 전달을 하라고 할 테니까 여기로 연락해서 전달해 라고 하고 있는 김건희의 녹음 파일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7시간 녹음 파일 관련해서 좀 전에 충격적인 한겨레 단독 보도도 있었어요. 오전 5시 1분에 올라온 기사네요. 이것도 녹음 파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죠. 한겨레 단독 기사입니다. 단독, 여야 합의했던 정대택 국감 증인 불발, 김건희 우리가 취소했다. 김건희가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되었던 정대택 씨의 국감 증인 철회를 두고 우리는 이미 취소시켰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겁니다. 한겨레가 추가 입수한 김건희 이른바 7시간 통화 내용을 보게 되면 김건희는 비서를 통해서 지난해 9월 25일 이명수 기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정대택 씨의 국감 증인 채택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는 것이죠. 앞서 9월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대택 씨 증인 채택은 가결됐고 10월 5일 경찰청 국감에 정대택 씨의 출석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황 비서, 정대택 이 양반이 출석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겠냐라고 이명수 기자에게 질문을 하죠. 참고로 정대택 씨는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과 18년째 송사를 벌이고 있는 분입니다. 김건희와 관련된 의혹, 최은순의 범법 의혹 등을 줄곧 제기해왔던 인물이죠. 자, 국감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장모인 최은순이 요양병원 부정수급 사건으로 법정 구속되었을 때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있어서는 본인의 처가 의혹들, 이에 대한 어떤 불리한 발언이 정대택 씨를 통해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시점이었고요. 그 시점의 배경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사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통화에서 증인 채택 경위를 묻는 황 비서에게 이명수 기자, 여야 합의로 채택된 것이니까 증인 출석 번복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답변을 했다라고 해요. 이에 대해서 황 비서, 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원수 의원을 거론하면서 간사가 막판에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김건희가 일주일 뒤인 10월 2일 날 이명수 기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그 정대택 증인 거부됐어 라고 단정해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행안위 회의록을 보게 되면 그 합의를 가결했던 3차 회의 이후에 4차 회의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누구도 이 정대택 씨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중요하죠. 다음 날인 10월 3일 통화에서 이명수 기자가 증인 철회 안 됐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김건희가 화들짝 놀래서는 취소 안 됐다고? 잠깐 끊어봐, 내가 알아볼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10월 5일
9일 정대택 씨 증인 출석은 전격 철회됩니다. 당일날 철회됩니다. 그간 행안위 회의에서 여야 간 이견이 전혀 없었는데 국감 당일날 증인 출석이 뒤집어진 거죠. 그리고 정대택 씨는 피감 기관인 경찰청에 이미 도착해가지고 들어갈 일만 남았었어요. 취재 결과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 정대택 씨의 증인 채택을 적극적으로 반대했고요. 이미 채택했고 국민의힘에서도 동의를 했는데 뒤늦게 강력하게 반대해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박원수 간사가 개별적으로 이 의원들을 접촉하면서 행정착오를 이유로 철회를 요청했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김기현 국민의힘 그 원내대표를 통해서도 증인 철회를 요구했다라고 하고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얘기하기로는 박한수 간사가 김기현 원내대표에게 적극적으로 증인 철회 요청을 했고 양당 원내대표들끼리 얘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간의 협의에서도 정대택 씨의 증인 철회가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으니까 10월 5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는 파행 직전까지 국민의힘에서 몰고 갑니다.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를 쓰고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장을 하면서요. 정대택 씨의 증인 채택 철회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 정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야 간사 합의로 정대택 씨 증인 철회와 대장동 특검 요구 마스크 교체를 서로 맞바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태가 마무리된 국감 당일 저녁 김건희는 이명수 기자와 통화를 합니다. 이명수 기자가 오전에 이 건 증인 철회 가지고 여야가 1시간 동안 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건희 내가 동생한테 그거 정해줬다고 얘기했잖아. 뉴스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 이미 조치가 되어 있었던 거야. 우리는 뭐 여기서 이미 취소를 시켰던 상태였어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취소를 했는데 휴일이 있다 보니까 통보가 안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 간의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첨예한 문제입니다. 이 과정에서 증인 채택을 빼주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뤄져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죠. 그러나 정대택 씨처럼 출석 당일 증인 채택이 번복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하는 한겨레의 지적도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죠. 정대택 씨의 증인 출석이 무마된 이유가 밝혀진 겁니다. 그것도 당일 현장에서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국힘의 생떼쓰기에 파행 직전까지 몰고 가서 결국은 철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죠. 김건희의 말 한마디에 국힘이 목숨을 걸고 나서가지고 쉴드를 치는 모습. 김건희가 윤석열을 비롯한 이 국힘 의원들을 마음껏 주무를 수 있고 마리오네트 조종하듯이 움직여왔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최순실 권력 양쪽 뺨을 다 때리는 모습인 거죠. 최순실 권력 뺨치는 이야기 아니 그보다 더 대단한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는 녹음 파일 하나씩 이 밝혀지는 내용 모두가 정말 이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핵폭탄급 소식이라는 점 매우 정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라는 점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화들짝 놀라게 만들죠. 별거 없다던 국민의힘 앞으로는 막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이야기를 하더니만 뒤로는 막 고발 조치하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별의별 짓거리들 다 하면서 이걸 막아세우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죠. 이에 대해서 김건희 본인조차도 이 심각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의 어떤 녹음 파일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 음성 파일 듣도록 하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명수 씨가 뭐 다 제보한 거예요? 뭐 MBC 스트레이트에서 예. 명수 씨랑 뭐 수십 차례 통화한 거에 대해서 뭐 취재한다고 그러는데 명수 씨가 그거 했어요? 이거 MBC에서 좀 알아서 어디 소문이 돌아가지고 참 큰일 났네 진짜. 왜 그래? 왜 그렇게 나한테 무슨 원수했다고 왜 그래? 원수는 아니고요. 이제 그 대선 후보자 아내니까 누님 저희가 보도해도 상관없는 건데 네. 예? 제가 또 기자잖아요. 네, 기자 뭐 처음부터 말씀드렸고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아내 누님 한 거고 대선 후보자 아내니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누님이 해명하셔야 됩니다. 김건희 씨 본인의 말처럼 정말 큰일 났죠. 본인이 더 잘 알고 있는 김건희의 발언까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꼭 알려져야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 의혹과 관련돼서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시사발전소에서도 가장 발빠르게 이것을 단독 보도로 전해드린 바 있는 소식인데 보시면 건진법사 추적하다가 윤석열 자금 세탁 창구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일단 이 당시 어제자 아침 6시 라이브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요거는 좀 41분짜리니까요. 조금 더 추린 이 26분짜리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어떤 커뮤니티와 또 여러분들의 뭐 SNS 등을 통해서 많은 공유를 좀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좀 추가된 내용 역시도 편집이 돼서 올라갈 겁니다. 그럼 그 해당 편집된 영상 역시도 최신화된 내용, 그러니까 건진법사의 본명, 뭐 그 해우스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본명도 나와 있고, 그리고 뭐 H 건축사가 히림 건축사라는 것도 밝혀진 내용, 그 밖에 추가되는 여러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있는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수사를 받고 있었고,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이었는데 이 양반이 그 연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로 들어간 이후에 줄줄이 관련된 사건이 무죄 판결이 나고 1심, 2심이 무죄 판결이 나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많은 공유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들어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